김건희 여사가 명품백을 수수한 것이 여전히 수사가 전혀 진행이 되지 않고 있다라는 점에 대해서 문제점을 지적하고자 하는 기자회견입니다. 사건의 본질에 비해서 보도가 생각보다 많이 안 되고 있었던 것이 혹여나 함정 취재 논란 때문에 취재윤리를 위반한 것 아니냐 혹은 맞냐 뭐 이런 취지의 논란 때문이었다라고 한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은 수사 자체는 함정 수사가 전혀 아니었기 때문에 사안의 본질은 뇌물 의혹이거나 아니면 청탁금지법 위반 의혹입니다. 지금 당장 매우 신속하게 그리고 철저하게 수사가 진행되어야 합니다. 예, 제 옆에 김용민 이사장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예. 여기 댓글에다가 가래 많이 뱉는 사람은 담배를 많이 피워서 그래요라고 이제 우리 독자께서 네. 맞는 얘기 같네요. 뭐 모릅니다. 모르죠, 그건 뭐 하여튼간에. 담배를 피우는지 안 피우는지 이제 알 수가 모르겠지만은. 없지 뭐. 네. 그래서 가래가 끓는다는 것은 네. 손님 목사님 손님이 있는데 그 앞에서 4번이나 칵 하면서 말이야. 그러니까 그 선물을 받은 멘털리티도 네. 실은 너가 이 자리쯤에 있으니까 이런 선물은 받아도 돼라는 인식이고요. 그러니까 이 자리쯤 있으니까 뭐 손님 누구라도 그 앞에서 가래쯤 뱉을 수 있어. 이런 사고를 하고 있는 게 아닌가. 아마 네. 김건희는 황당할 거예요. 그 자리쯤 올라가서 그렇게 해가지고 선물 받은 게 뭐가 문제가 됐는데 한동안은 이해가 안 됐을 거예요. 아, 법에 이런 게 있었어? 라고 하면서 이거 나 처벌당하는 거 아닌가? 나중에 그렇게 걱정했을 수는 있겠지만은 받을 때만 해도 아무런 문제 인식 자체가 없었던 것 같아요. 내가 이러면 안 된다. 뭐 이런. 외국에 나갔을 때도 외국의 정상의 퍼스트 레이디 만났을 때도 가래침 뱉었나? 그러진 않았겠죠. 네. 예. 자기가 이제 모두가 우러러보는 자리에 있을 때에는 뭐 거침없이 뭐 받기도 하고 뱉기도 하고 그렇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 사건이 지금 어떻게 진행될 것 같습니까, 이사장님? 뭐 민주당에서도 이제 좀 의원들이 집단적으로 이 문제에 대해 기자회견을 하고 수사하라고 그러고. 그 일각에서는 뭐 이 독수 독과라고 하죠. 독수 독과. 네. 이게 이제 말하자면은 증거가 불법이면은 그 뭐 결과물도 그는 정당화될 수 없기 때문에 애초부터 불법적으로 수집된 증거는 수사를 할 수는 없는 것이다라는 그런 이야기들을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아니 우리 최재형 목사님이 수사관입니까? 네. 불법적으로 증거를 수집했다 그거는 이제 그 수사기관의 종사자들에게 해당하는 거지 민간인이 공익적 목적으로 대통령 부인 어쩌면 대통령 머리 위에 있는지도 모르는 대통령 부인의 금품 수수를 촬영했단 말이에요. 그게 예. 어떻게 독수가 될 수 있겠습니까? 말도 안 되는 얘기고요. 이미 또 내가 이 선물을 드리겠다라고 카톡을 보냈고 자기가 받고 싶은 선물일 때 이제 선별적으로 불렀다는 거 아닙니까? 예. 이미 그것만으로도 함정 취재 이 논란은 완전히 벗어나는 겁니다. 네. 아니 줄 것 같으면 아예 안 만난다고 해야지. 예. 그걸 또 골라가지고 명품 선물 주겠다고 하면은 그걸 또 이제 좋다고 오시라고. 이 자체로는 이미 선물 수수할 적극적인 의사가 있다고 봐야 되는 거예요. 예. 함정 팠다고 볼 수는 없는 겁니다. 예. 상당히 상례적이었다. 그런 걸 우리가 추측할 수가 있죠. 결국 이제 이 김건희의 힘이 빠지게 되면은 이제는 뭐 그냥 전광석화처럼 수사가 이루어지게 될 것이고 정권 네. 몰락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는 게 제 관측입니다. 참 약한 골이에요. 네. 그래서 윤석열이 김건희 손절하지 않으면은 결국 윤석열도 이 뒷감당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됩니다. 아니 지금 온 세상에 네. 만민이 다 아는 금품수수인데도 뭐 일절 이거에 대해서 언급하거나 뭐 조치를 취하라거나 혹은 하다못해 네덜란드 순방할 때 네. 당신은 집에 있어 어디 얼굴을 내밀려고 하고 있어 지금 우리 정권의 기틀이 흔들리고 있는데 이러면서 본인만 갔다 온다면은 이거 조금 좀 영이 서 보인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텐데 같이 갔단 말이에요. 예. 가서 또 김건희는 개고기 식용 반대. 아니 그러면은 이런 공개적이고 대외적인 활동들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김건희의 권위가 여전히 살아있다라고 볼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뭐 이건 여담입니다만. 네. 아니 개고기 반대 그걸 왜 외국 가서 얘기합니까? 한국에서 뭐 법제화를 한다든지 그럴 수는 있어도 해외 나가가지고 우리 개고기 먹는데 앞으로 못 먹게 할 거예요. 아니 그러면은 우리나라 국민들 뭐 절대 다수가 개고기를 먹는 것처럼 이렇게 대외적으로 그걸 떠벌린 꼴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나는 아니다. 나는 잘났다. 그거 아니에요. 그거. 그렇죠. 그 본인의 어떤 그런 이미지를 제고하기 위해서 우리 국민들 얼굴에 먹칠을 하는 이런 자가 무슨 대통령 부인입니까? 하루빨리 끌어내서 있어야 할 곳 감옥에 보내야 합니다. 네. 그 뉴스타파에서 어제니까 네네네. 통정매매에 대한 또 녹취록을 공개했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이거
더 분명해진 거 아닙니까? 재판 빼박 과정에서 증거죠. 빼박 네, 증거. 맞아요. 도이치모터스라는 회사가 있어요. 예. 이 회사에서 벌어진 주가 조작인데 네. 2019년 12월에 시작해서 2012년 12월에 끝났습니다. 네. 2012년 3월에는 윤석열이 김건희와 결혼한 시점이죠. 남편이 검사인데 중수일가장 할 때죠. 현직 검사인데 고위 검사인데 네. 그때도 주가 조작을 했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예, 김건희는 2010년 5월 이후로는 이모 씨라고 주가 조작 선수가 있습니다. 이 사람 구속됐는데 나중에 주가 조작 선수인 이모 씨와 관계를 끊었기 때문에 2010년 5월 이후로는 나는 주가 조작과 무관하다 이렇게 주장을 했지만은 나중에 또 이모 씨와의 관계가 지속됐고 또 네. 이모 씨를 통해서 주가 조작이 이루어졌다는 정황들이 발견됐습니다. 사실은 언론들이 김건희가 무서우니까 주가 조작에 김건희 여사의 그 계좌가 이용됐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아니 김건희 여사의 계좌를 김건희 여사 말고 누가 이용했단 말입니까? 근데 그 얘기를 못 하는 거야. 무서워서 혹시나 되치기를 당할까 봐. 그래서 김건희 여사의 그 계좌가 이용됐다. 그 이용한 놈은 그럼 뭐 감옥 가야겠네. 웃기는 놈이 남의 계좌를 이용하고 말이야. 그러니까 자. 근데 그런 놈은 용의선상에도 오르지 않았어요. 결국 이제 김건희가 그렇게 주가 조작에 본인이 직접 가담했다는 것이고 뉴스타파 어제 보도를 통해서 네. 본인이 직접 통화로 네. 통정 매매에 개입했다라는 것이 드러났으니까 예. 앞으로 김건희 계좌를 이용한 주가 조작이란 말을 쓰는 놈들은 겁쟁이, 기회주의자 그리고 진실을 이야기하지 못하는 이 싸구려 저널리스트다 예. 이렇게 말하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뉴스토파에서 그렇게 뭐 예고도 아마 했던 거로 제가 기억하고 그런데도 그렇습니다. 국내 언론에서 이거 오늘 아침에 한 군데도 안 받았죠. 제가 받았습니까? 검색해봤는데 없어요. 없죠. 참 이게 한국 언론의 비극입니다. 우리 서울의 소리가 그 명품백 예. 보도했고 그 임세은 소장이 저한테 개인적으로 얘기하는데 뭐라고요? 교수님하고 같이 네. 방송도 했잖아요. 예. 마치고 나가는 길에 예. 아 이제 해가 뜨면은 세상이 뒤집어지겠지 그렇게 생각을 했다는 거야. 임세은 소장이. 어. 근데 이튿날 아무도 아무도 보도를 안 안 해. 나와. 아무도 보도를 안 해. 어. 근데 결국에는 우리 국민들이 이 서울의 소리 보도를 갖고 이렇게 저렇게 전파하고 공유하면서 맞아요. 온 국민이 다 온 아는 국민이 사안이 알게 됐고 됐어. 그래서 야 내년 총선에서 큰일 나겠다라고 판단한 보수 언론 조중동 전부 합창을 합니다. 김건희 리스크 이거 해결하지 않으면은 내년 총선에서 개피 본다. 지금 보수 언론이 떠벌리고 있어요. 예, 보십시오. 이게 좀 그러니까 한겨레 경영이 뭐 사설에서 받았어. 예. 이제 앞으로 이제 아마 또 이 통정매매 건은 특검법 네. 12월 28일인가요? 자동 상정되는 건데 자동 상정될 즈음에는 온 국민이 다 알 겁니다. 네. 너무 우리가 저 조바심 칠 필요는 없을 것 같은데 예. 대통령 부인이란 자가 예. 자기 남편이 공직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주가 조작을 했다라는 사실이 이제 알려지게 되면서 너는 뭐 했느냐라는 추궁이 또 윤석열에게 이제 가해질 것이고 아마 선거에서 질 것 같다라고 판단되면은 예. 여권에서 김건희 배제하자 이런 얘기가 나올 텐데 또 김건희가 또 그 이야기를 또 가만히 앉아서 듣고만 있겠습니까? 그 저항이 어떻게 나올 것 같아요? 김건희 반응이 어떻게 나올 것 같아요? 저는 일단 당에서 김건희 그 특검법 이거를 반대하시라, 거부하시라, 제2 요구권을 행사하시라. 이렇게 지금 계속 건의하고 있단 말이죠. 이건 뭐냐? 12월 28일 날 이제 결국은 올라가면? 민주당이 다수 의석으로 김건희 특검법을 통과시킬 거란 말이죠. 그거를 이제 윤석열이가 이거를 거부하도록 이게 지금 여당이 건의하고 있단 건의하고 말이에요.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제 본인 자신이 거부권을 행사하기에는 너무 겸연쩍으니까 지금 당을 시켜가지고 야 너희들이 저기 반대해 저 특검법 거부하라고 얘기하라고 마치 고발 사주처럼 거부 사주를 지금 거부 사주. 거부 사주를 지금 시달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제 거부하겠죠. 그런 다음에 이제 그게 국회로 돌아온단 말이에요. 1월 15일까지인가 예. 거부한 다음에 국회에서 다시 재의결하세요라고 예. 돌아오는 거죠. 그때 아주 볼만한 사건이 발생할 겁니다. 비밀 투표란 말이에요. 무기명이라고 예, 하더라고요. 15명만 저 국민의힘에서 네, 이 요 사람이- 김건희 특검법 받아라 이렇게 나온다면은 김건희 특검법은 이제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런 상황이 올 것이다. 이미 그 이준석도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렇게 거부했다가는 나중에 재의결을 할 때 의결될 수 있다라고 어제 이준석이 얘기했어요. 그래서 국민의힘에서는 지금 공관위를 좀 늦게 띄우겠다는 거 아니에요? 공천에서 배제된 현역 의원들이 재의결 왔을 때 무기명에 공천에서 배제된 의원들이 이렇게 집단적으로 할 수 있다. 그렇게? 아니, 뭐, 그러거나 말거나 그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예. 어차피 뭐 내년 총선에서 그 윤석열을 간판으로 내세웠다가는 개피 본다는 것쯤은 이건 뭐 국민의힘 정치인들은 다 아는 바이기 때문에 아마도 이 김건희 특검을 안 받으면은 이거 진짜 국민의힘이 공범이 되거든요. 그런 상황까지 갈 수는 없다. 이런
뜻이 모아지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 한간에 그냥 일반 노태우가 얘기했던 그냥 보통 사람, 네. 우리 서민들, 국민들이 끝나가는 것 같아. 이런 얘기 돌고 있어요. 아, 정권이? 예. 아이, 그럼요. 끝나가는 것 같아. 예. 아, 이거 국민들 입에서 나오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끝나가는 것 같아. 이번에 이 보도, 예. 특히 저 서울에서 보도한 거 또 어제 또 뉴스타파에서 통정모매에 대한 녹취록이 또 공개됐단 말이죠. 예. 자, 이 얘기는 뭐 계속 우리 할 것 같으니까요. 네네네네. 다음 주도 하시고 예. 김홍일 얘기 좀 하죠. 예. 이 사람도 대단한 사람입니다. 이게 원래 부산저축은행 관계에 있었고 또 그다음에 그렇죠. 또 BBK 또 그 뭐 불규소 무혐의 처분 내렸었고 네네네. 최근에는 또 뭐가 나온 겁니까? 뭐 희한한 게 또 나오던데. 그 이제 그때가 아마 그 90년대 초였을 건데요. 경찰이 억울한 옥살이를 했어요. 이 순경이었던 분인데 그 여자친구가 네. 살해됐습니다. 네. 그때 이제 검찰이 이제 순경 네가 죽인 거지 지적 관계로. 그래가지고 그냥 구속을 시켜버렸네. 예. 이 검찰은 또 이게 저 결국 진범이 나오니까 그때 가서는 또 아니다. 이 순경이 맞다 계속 그렇게 우겼고요. 네. 사건 1년 만에 용의자가 붙잡혀가지고 억울한 옥살이를 한 것이 드러났는데 당시에 무리한 기소를 했던 검사 제대로 알아보지도 않고 한 사람을 억울하게 보험주자로 만든. 사실 이 사건이 영화 그 마더의 배경이 됐던 거 아니겠습니까? 누구죠? 김혜자 씨하고 원빈 씨가 네. 이제 주연이었던 그런 영화의 모티브가 됐는데 그때 이제 서울지검 강력부검사 김홍일이었습니다. 자, 그리고 김홍일 말씀하신 대로 그 서울중앙지검 3차장일 때 네. BBK 사건, 네. 이명박 BBK 사건 무혐의 처분을 때렸습니다. 그게 대선 전이었는데 2007년 대선 전에 대선에 큰 영향을 미쳤죠. 근데 아주. BBK 동영상이 나왔잖아요. 뭐 내가 뭐 BBK를 창업했고 뭐 광운대에서 했던. 네. 그러면서 검찰이 허술한 수사를 했다. 그래서 질타를 받았단 말이에요. 네. 그래서 이제 BBK 특검이 생겼는데 그 특검의 그 파견 검사가 윤석열이었어요. 그러니까 김홍일하고 윤석열이가 이명박 BBK 사건을 덮어줬죠. 그리고 나중에 김홍일이가 대검 중수 부장이 됐습니다. 중수부장. 검찰 위의 검찰이라고 불리는 중수부장을 했는데 그때 부산저축은행 사건 덮어줬어요. 덮어줬다는 이야기가 맞냐? 수년 뒤에 수원지검이 다시 수사를 해가지고 기소해가지고 유죄 판결을 도출해냈습니다. 맞습니다. 근데 그 대검 중수부, 수원지검보다도 한참 위에 있는 대검 중수부에서 이걸 덮어줬단 말이에요. 같은 사건인데. 네. 같은 사건인데 무혐의했단 말이에요. 네. 덮어준 거라고 봐야죠, 그러면. 이렇게 부실하기 짝이 없는 김홍일이. 근데 김홍일이가 이명박 정권 탄생한 다음에 뭐 표창장을 받았다면서요. 그동안에 열심히 노력했다고. 네. YTN 보도가 나오더라고요. 네. 부상으로 이제 꼬리곰탕 밀키트 팩을 받았다는 얘기는 없습니다. 그래요? 예, 제가 지어낸 얘기고 농담이고. 네. 예. 하여튼 이 사람이 지금 국민권익위원장으로 윤석열 정권에서 발탁이 됐고요. 불과 몇 달 안 돼서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가 됐는데 네. 왜 방송통신위원장으로 갖다 앉혔겠어요? 방송에 비읍하고도 아무런 상관이 없는 김홍일이가 네. 방송하고 조금 유관한 게 있다면은 자신이 고등학교 졸업하고 자기가 다녔던 학교 교장 선생님의 아들 네. 가정교사를 했는데 그 아들이 백종원 씨가 지금 거의 방송에서 거의 그 뭐 먹거리 분야에 있어서는 뭐 백종원을 능가할 아이템은 없단 말이죠. 네. 그 외에는 방송과 아무 상관이 없는 김홍일이가 지금 방송통신위원장이 됐단 말입니다. 뭐겠습니까? 윤석열 정권에게 우호적이지 않은 매체에 대한 방송 매체에 대한 그런 불이익을 주기 위해서 네. 간 것이 아니겠는가. 요즘 그 윤석열 정권이 이 자기들을 불편하게 하는 매체들을 가짜 뉴스 단속이라는 이름으로 탄압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예. 아니 근데 이 살인 누명을 쓴 경관을 억울하게 네. 옥살이 시킨 이런 가짜 수사의 달인이 가짜 뉴스를 단속한다. 이건 좀 말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어불성설 아닙니까? 네. 있을 수 없는 일인데 뭐 김홍일이가 뭐 방통위원장 오래 못할 것 같습니다. 정권이 곧 몰락할 것이 확실하기 때문에. 네. 그래서 야당에서는 적극적으로 반대를 하고 또 아울러 BBK 그리고 부산저축은행 아울러 영화 마더의 배경이 됐던 경관에 대한 살인 누명 네. 집요하게 캐물어서 너는 공직자 자격도 없다. 공직자 자격도 없다라는 점을 분명히 그 자신에게도 일러주고 국민에게도 설득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도 임명하겠죠. 임명하겠죠. 뭐 이거는 저기 뭐 국무총리나 무슨 대법원장이 아니니까. 네. 근데 이제 윤석열이 이제 김홍일 하면은 생각나는 것이 깍두기다. 뭐 왜 그렇습니까? 설렁탕집의 깍두기. 이제 예전에 김홍일이가 조실 부모를 하는 바람에 예. 동생들을 자기가 건사를 했는데 애들 이제 밥 반찬 만들어 준다고 깍두기 물을 썰어 가지고 소금에 버무려서 깍두기를 만들었다고 합니다. 고추
고춧가루 없이 그 소금으로 버무려서 만들 수 있나요?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깍두기 같은 형님이다. 그렇게 형님이라고 부르는데요. 그래요? 윤석열이 김홍일을 네, 정말 이 깡패 정권의 깍두기 노릇을 지금 하고 있어요. 김홍일이가 이 야당에서 최대한 김홍일의 이런 과거를 제대로 틀어서 국민들이 그 실상을 알 수 있게 해줘야 한다. 이게 좀 사명으로 부여된 것이다. 이렇게 더 드러나겠죠. 제보가 더 들어올 것이고. 네, 그렇습니다. 예, 아이고 이런 정권에서 깍두기 노릇이나 하고 깍두기나 버무리기 바랍니다. 집에 가서. 자, 우리 저 마지막으로 그 서울의 봄 얘기 좀 할까요? 예, 목사님 좋습니다. 아직 안 보셨죠? 봤습니다. 아, 지난 그래요? 일요일에 저희 딸하고 영화를 봤는데 네. 몇 번 얘기했습니다만은 영화를 보고 나서 딸이 아니 아빠 어떻게 그 전두광 부인이 딱 나타나는 장면이 있었는데 대사도 별로 없었어요. 나타나자마자 그냥 객석에 까르르 웃음이 터졌거든요. 왜 웃어? 그래가지고 제가 이순자의 소시적 사진을 보여줬습니다. 그랬더니 그냥 딸도 자지러지더라고요. 젊은 세대들한테 지금 서울의 봄이 엄청난 거. 선풍적인 예. 그런 반향을 낳고 있습니다. 심박수를 체크하기도 하고 그 영화를 보다가 답답해서 그리고 그 영화관에서 두더지 치는 거 있잖아요. 머리가 없는 두더지 때리는 그런 그 기계도 들어왔다고 하고. 그래요. 예. 잘 팔리겠네. 이제. 정말 이 전두환이가 죽어서 이렇게 또 유명세를 지금 치르고 있는 상황인 건데, 근데 많은 분들이 또 그런 얘기하더라고요. 특히 네. 더불어민주당 정치인들도 이게 그 신군부 군사 반란 이것이 1979년의 일만은 아니고 오늘 21세기 검사 쿠데타와 그 역사적 유비성이 있다. 유비성이라고 하는 것은 비교의 유사점이 발견된다 할 때 그 유비성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네. 그렇게 얘기하고 있지만은 오늘 그 한겨레 김명인 인하대 국어교육학과 교수 말씀은 네. 그거는 그냥 착각이다. 이 젊은 세대들은 말이죠. 젊은 세대들은 몰상식이 상식을 무너뜨리는 어처구니 없는 사태. 이것이 실화라는 점. 여기에 경악하고 있는 거지. 뭐 구체적인 어떤 역사적 유비성을 갖고 지금도 우리가 그런 몰상식이 상식을 이겨버리는 그런 세상에 살고 있다라고 자각하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은 이 분노 인증 릴레이도 실상 그 젊은 세대 특유의 일종의 놀이문화에서 이해를 해야지 이게 과잉 해석을 하면 안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여기서 또 하나 더 도출할 수 있는 게 뭐냐면 몰상식이 상식을 이기는 이런 행태가 문재인 정부도 있었다라고 젊은 세대들 특히 2대남 3대남들이 그런 생각을 하고 있다. 그게 바로 페미니즘이라는 거. 페미니즘. 아니 똑같이 남자로 여자로 내가 원해서 남자로 원해서 여자로 태어난 게 아니잖아요. 네. 근데 페미니스트들은 여성 밑에 남성이 있다라는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남성은 잠재적 성범죄자이기 때문에 자기가 성범죄자가 아님을 정성껏 입증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가르쳤어요. 문재인 정부 산하의 여성가족부 산하의 그 교육원에서. 아니 이걸 보면은 이 젊은 세대 남성들은 이게 동의가 안 되는 거죠. 몰상식이 상식을 집어삼킨 그 사례로 봤고 그래서 지난 대선 때는 민주당을 선택하지 않았어요. 네. 국민의힘을 선택했단 말이에요. 그때는 민주당이 몰상식, 국민의힘이 상식으로 비춰졌는데 자 그렇기 때문에 민주당은 이제 상식의 편에 서는 정당으로서의 자리매김을 할 필요가 있겠다 하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 나이 드신 기성세대 분들은 79년도 일이 떠오르기 때문에 그렇지. 가서 보시는 것 같고 예. 젊은 세대들은 지금 말씀하신 대로 상식과 몰상식 그리고 진짜 역사에 이런 게 있었구나. 그들이 우리의 민주화를 망쳤구나. 이런 게 있는 것 같고 그리고 저는 이제 제가 한마디만 좀 네네네. 저는 유사성이 있다고 봐요. 예. 왜 유사성이 있느냐? 12.12 군사 반란도 학명이잖아요. 네. 전방에 있는 예비사단을 끌고 노태우가 네. 구사단을 끌고 내려와서 북한에서 비상이 걸렸다는 거 아닙니까? 끌고 내려와서 당시에 계엄사령관 합참의장 공간을 습격해서 얘네들이 그 몰아낸 거 아니고 사람도 죽이고 마찬가지로 문재인 정부 때도 검찰총장 임명하고 그 다음에 조국을 법무부 장관으로 임명했는데 임명하자마자 바로 그렇지. 지네들이 조사하고 수사하고 압수수색하고 하면서 조국을 인정하지 않겠다. 찌르고 후비였죠. 그게 학명 아닙니까? 그렇죠. 이게 검찰 쿠데타가 나는 그때 시작했다. 명백한데 근데 당시에 언론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79년에 언론도 그랬고 2019년에 언론도 그랬습니다. 힘 있는 편 우리 편. 그 전두광의 편에 섰고 윤석열의 편에 섰습니다. 네. 언론들이 그렇게 뭐
그냥 도배를 하듯이 보도를 하니까 검찰 쿠데타에 대한 인식이 젊은 세대들한테 없어요. 게다가 이 페미니즘에 대한 반감 때문에 그 반감이 문재인 정부에 대한 총체적 불신으로 이어졌고 네. 그래서 그런 나쁜 문재인 정권을 혼내주는데 윤석열이 앞장섰으니 윤석열은 우리 편이다. 그런 생각도 갖게 만들었다. 윤석열이가 검찰 쿠데타를 일으킨 이 특수부 세력들이 그 당시에 하나와가 특수부 세력이 검찰 쿠데타를 일으킨 거거든요. 네, 그렇죠. 소리 없이. 그러면서 언론의 비호를 받으면서. 그러면서 그 검찰 쿠데타를 일으킨 과정들이 진행되면서 나중에 이제 대선 때 그 이후에 이제 성공하는 거지. 완전히. 그래서 그 이후의 과정들에 대해서는 뭐 추미애 장관이 소설도 썼습니다만. 네. 하여튼 그다음에 문재인 자, 대통령이 신년 기자회견하고 네. 사실상 검찰 정권이 그때부터 시작된 거다. 그렇죠. 예. 검찰 쿠데타가 시작됐다. 저는 이제 좀 그런 의미가. 자, 그래서 우리 젊은 세대들이 네. 이 몰상식이 상식을 이제 집어삼켰다. 이 차원에서 멈추지 말고 이 네. 검찰 쿠데타의 실상을 정확하게 보고 네. 우리 민주주의와 공화국의 질서를 흔드는 이 사악한 깡패 집단들에 대해서 분명한 문제 인식을 갖고 청산 의지를 가지면서 네. 내년 총선 투표에 임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예.